TV의 양영태입니다.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. 요즘 세간의 화제는 역시 추미애 장관의 소위 말해서 세 번에 걸친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. 세 건입니다. 세 건. 세 번 했습니다. 두 번이 아닙니다. 첫 번은 한동훈 검사장을 어떤 목표 지점으로 하고 한 검언유착 채널A 사건 때 지휘권 발동했죠. 빠져, 윤 빠져 이렇게 했죠. 윤석열 빠져. 무지막지한 지휘권 발동했습니다. 그때도. 그러나 이번도 보면 그 도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. 자, 라임 옵티머스. 분명한 거는 지금은 라임입니다.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대로 따로 있습니다. 근데 라임 옵티머스로 하고 지금 말썽을 부리는 것은 라임의 김봉현입니다. 스타 모빌리티 회장. 그 다음에 맞지 않습니까? 저기 가족들 사건들을 전부 다 누구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얽어맨 지휘권입니다. 그러면 이 세 사건들이 다 보면 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느냐라고 볼 때 세 번 다 사기 전과범 말에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설득력을 갖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세 번 다 사기 전과범 말에 휘둘려서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언론 보도는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처음 한명수, 채널A, 라임 이 세 가지가 다 맨 처음에 한명수, 채널A, 라임 이 세 번 다 사기 전과범 말에 지휘권 발동했다. 이런 얘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언론에 난 그런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추미애 장관이 지난 19일 헌정사상 네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세 번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셈이죠. 대단한 분입니다. 헌정사상 세 번, 토탈 네 번인데 전부 다가 네 번인데 세 번을 추미애가 다 했습니다. 수사지휘권. 제가 생각할 땐 수사지휘권도 제대로 발동 아닙니다. 이거는 검찰총장을 배제를 시킨 거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개인 사건에는 이 관여를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 검찰청법 그걸 지금 추미애는 완전히 무시한 거죠. 완전 수사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원천봉쇄를 하는 거 그게 법에 옳으냐? 옳지 않죠.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그렇게 네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자산 운용 사건에서 손 떼도록 했지만 71년 헌정사에서 수사지휘권은 지난 2005년에 딱 한 번 발동했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천정배 장관 강정구라는 그 동국대학교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불구속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검찰총장을 통해서 했습니다. 강하게 검찰이 반발하고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. 스스로 팽개치고 나왔습니다. 이 추 장관은 최근 넉 달간의 세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이것도 기네스북갑입니다. 그죠? 이처럼 잦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, 이처럼 수사지휘권을 자주 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? 그 출발점은 한결같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?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로 전부 다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.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가장 조명하는 부분의 내용성입니다. 왜 사기꾼들의 폭로를 그렇게 기점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?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가?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.
정적에 대한 어떤 수사를 위해서 할 때는 사기꾼의 말도 들을 수 있다.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지난 6월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죄로 조작됐다. 이렇게 주장한 한 재소자 한모 씨가 참고인 조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대검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또 지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,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소속의 판사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추천한 조국의 아주 지인입니다. 그분으로 하여금 재소자 한씨 감찰부에 진행하라고 수사지휘권 발동했으니까. 그래서 재소자 한씨가 기업 사냥, 범죄와 각종 이런 횡령 등 전과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이 인용이 됐습니다. 한 씨는 한 전 총리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다만 구치소에서 수감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라는 사람, 전 한신공영 대표가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그러한 정황을 옆에서 전해 듣고 목격했다고 주장한 겁니다.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추미애는 고발을 했습니다. 이유는 뭘까? 한명숙을 석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고발을 했습니다. 그걸 재소자의 그 사람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것을 갖다가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, 그러니까 이 결국 어떤 얘기냐, 많은 이야기들이 좀 뉴스거리가 아주 많습니다. 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있는 로펌 변호사하고 열린민주당 인사, 또 친여 인터넷 매체들이 한 씨를 교도소에서 접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주장을 옮겨가지고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. 추 장관도 이에 합세해서 일개 참고인 조사의 주체를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바꾸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활용했습니다.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지난 7월에 또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결국 윤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말고 감독도 받지 말라, 이런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발동했습니다. 7천억 원대 불법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월 선고를 받은, 그러니까 15년 선고를, 거의 약 15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인 금융사기범 이철 전 VIK 대표, 그 사람이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. 전부 다 지금 사기의 전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생긴 갑작스러운 그런 얘기들입니다. 이철 씨와 만난 적도 없는 사기 횡령 전과 오범의 제보자 X라는 지모 씨라고, 그 사람이 이 씨의 대리인으로 나서가지고 채널A 기자를 접촉했고, 그 내용을 전달받은 MBC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이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엄청난 정치 문제가 돼서 몇 개월을 울어먹었습니다. 자,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. 생명부지의 이 씨와 지 씨를 연결한 이는 민병덕 의원입니다. 민병덕 의원 소속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였습니다. 민병덕 의원 자신 본인이 아니고 민병덕 의원 소속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였습니다.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걸 내세워가지고 채널A 사건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켰습니다. 하지만 독자 수사권을 부여받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. 지검장의 수사팀이 이전 기자를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. 아무리 할래야 혐의점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지금까지도 두 사건 모두 일단 사기범이 다 등장했습니다. 하여튼
친여 매체가 그 주장을 보완을 하면서 보도하고 보도 보완을 했죠. 보도 보완. 보도로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죠.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또 진행됐습니다. 라임 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 16일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금 구속 중입니다. 구속돼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. 이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 부정적이다. 이런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옥중 편지를 갑자기 공개했고 추 장관은 사흘 만에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 지휘권을 긴급 발동을 했습니다. 자, 9월 21일 작성된 김 전 회장 편지는 변호인이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검찰 국정감사기간에 맞춰서 싹 공개했습니다. 김 전 회장은 1,000억 원대의 횡령 혐의 말고도 사기 배임 증제, 범인 도피, 무고, 업무방해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여권은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 줬다. 이렇게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질 나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여권은 막 비판을 했죠. 이 김봉현을. 이후에 야권 인사 로비와 윤 총장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그런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또 공개되니까 의인이다 하고 이제 의인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딱 보면은 전부 다 사기 전과범들이 등장하고 이 세 번 다 사기 전과범 말에 지휘권,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수사 지휘권을 사기범들, 사기 전과범 말에 지휘권을 발동했을까요? 그것이 참으로 기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. 지금은 광풍의 시대입니다.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죠. 지난 7월 23일입니다. 또 새벽 4시가 가장 태양이 뜨기 전에 제일 춥습니다. 4시, 5시 사이. 그 추위는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에 밖에 나가보면 그 살은 아마 그래서 가끔 옛날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잖아요. 새벽 4시에 뛰는 그 새벽 3시부터 뛰는 그 신문 배달하는 분들 그분 삭풍에 에이면서 그 신문 들고서 뛰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신문 배달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. 오토바이 타고도 가고 뭐 이 차도 자동차로도 하고 하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뛰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네. 하여튼 이 시간에 있는 암흑의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.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. 네.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